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누가 부자인가? 이제 뭐 작년에 보고서들 나왔죠. 두 가지 큰 보고서가 있었어요. KB의 부자 보고서가 있었고 또 NH의 또 부자 보고서가 있었는데, 뭐 요약하자면 국내의 상위 0.1% 부자는 순자산이 한 77억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0.1%의 가구라고 하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가구당 인원수가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하면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 가구 정도 될 겁니다. 2천만 가구 중에 0.1%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되겠죠. 77억인데 뭐 2.5로 나누면은 뭐 한 3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개인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으면은 부자예요. 자, 그럼 2만 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당 한 2.5명 잡았으니까 그냥 5만 명이라고 봅시다. 수도권에 한 3만 명 있고 지방 2만 명 정도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3만 명 중에 한 2만 명이 서울에 살고 한 1만 명은 경기도에 있다라고 봅시다. 절반 정도는 뭐 강남에 있거나 절반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겠지. 강남 인구가 한 53만 명 정도 되니까 대충 100명에 한 명 정도가 부자인가 보다. 강남은. 강남구에 살면 좋아요 라는 거 이런 거 물어보던데, 강남에 살면 돈 쓰기가 좋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누군가 제공해줘야 쓰는 건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인색한 지역이라고 하면 돈을 쓰고 쓸래야 쓸 수가 없다. 세상에 부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은 없죠. 내 주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 내가 못 알아봐서 그렇다. 가구당 수준으로 70억 정도의 자산가라면 사실은 우리 동네에 다 있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자, 20년 전으로 우리 동네에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상가에. 그 아저씨가 이 동네 부자의 주인공이에요. 2002년 기준으로 지역 상가에 핸드폰 대리점이 제일 많습니다. 동네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대리점을 여러 개 합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 통신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통신사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하루에 치킨 100마리 튀겨서 버는 돈과 핸드폰 하나 개통해서 버는 돈이 같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럼 핸드폰 가게만 있었을까요? 저기 카센터 사장님도 부자예요. 카센터를 임대를 잘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20-30년 주구장창 하시네. 지금도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도 생뚱맞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타이어 이런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20년, 30년 전에 산 거야, 이분들이. 그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네 녹지야 가운데 갑자기 곰탕집이나 갈비탕집 하나 있고 주차장 되게 널찍한 그런 땅들, 그런 거 개발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또 부자시고요. 0.1%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안 와닿잖아. 아,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랑 카센터 할아버지였어. 아, 우리 갈비집 사장님이랑.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네 부자는 이제 그런 분들이더라,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이제 10대들 꿈이 이제 아이돌, 뭐 유튜버 이런 거 되는 거 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왜 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 기저에는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 의견은 이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정보 비대칭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이돌 중에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 방금 얘기한 그래도 순자산이 30억 원 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연예인 다 더해가지고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제로톤 좋고 꿈을 크게 가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멀잖아. 핸드폰 대리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낮춰 잡으면 부자가 되는 길이 조금 만만해 보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 리스크를 나만이 줄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직접 맞는 방법이 일단은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연구하거나 공략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내는 거예요. 아까 카센터 사장님을 얘기하자면 이건데, 인젝터를 클리닝 하는데 비싼 장비를 써야 된다고 하면 나만의 노하우와 내가 개발한 장비로 비싼 수입산 장비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원래 인젝터 클리닝비가 100만 원 들더라도 우리 집은 내 장비로 내가 만들었으면 30만 원 해줄 수 있어요. 차별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인젝터 클리닝이라는 걸 우리가 서비스로 넣는 게 남들보다 훨씬 리스크가 줄어들었죠. 100만 원을 받았을 때 10명밖에 안 한다고 하면 30만 원만 받으면 실제로는 100명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격의 3분의 1이 되면 손님은 10배를 넣는 거죠. 이런 게 리스크를 내가 실력으로 줄여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사업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게 투자가 되던 뭐 사업이 되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동네 부자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동네 부자는 뒤짐지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라든가 뭐 배 나온 아저씨라든가 그런 아저씨들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이 아저씨들이 돈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밝아가지고 어디 뭐 돈 낸다 이런 거에 잘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저씨들 어디 다니나, 뭐 요즘 뭐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걸 살짝 들어보는 것도 가서 말 걸어주면 좋아해. 동네 부자 아저씨들이랑 알고 지내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